자, 그럼 이제 오늘 설명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김종길 국어논술학원 오목관에서 고1을 담당하고 있는 노승욱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입제도 변화. 당장 내년 대입제도 변화에 대한 시행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내후년, 즉 우리 자제분들 07년생이 맞이할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입시에서 성공을 하려면 지금 어떻게 대입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일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노승욱 강사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갈산초, 신서중, 신목고, 목동에서 쭉 자랐어요. 요 앞에까지 가보면 저기 목일중 뒤에 세화유치원이라고 있어요. 유치원도 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세화유치원, 갈산초, 신서중, 신목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김종길 국어논술학원 오목관에서 이제 고등부 국어를 가르치기 전에 그와 동시에 이투스나 메가스터디 러셀 같은 곳에서 제가 국어와 함께 입시도 총괄을 했어요. 대학 입시에 대한 부분도 제가 국어만큼이나 잘 아는 부분이니까 대입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많이 어떤 원칙들, 정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내용 여기서 듣는 건 전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동에 맞는 설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년, 즉 2025 입시 변화 말고 2024 계획에 따른 입시 변화에 대한 것은 김종길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저번 설명회를 통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돼 있으니까 저희 학원 채널에서 한번 이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과 몇몇 학교에서 정시에서 내신까지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올해 변화가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즉 현재 입시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시다시피 이과는 미적기와 과탐, 문과는 확통하고 사탐하는 걸로 생각을 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는 지금은 보시다시피 미적기하를 자연계가 고르게 돼 있고, 그리고 과탐을 하게 돼 있고, 문과는 확통과 사탐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미적분과 기하가 확률과 통계보다 대학 입학에 필요한 표준 점수가 잘 나오다 보니 자연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서성한급 대학 갈 아이들이 인문계열로 교차로 넘어와서 연고대를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이거 들어보셨죠? 실제로 한 서성한 정도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인문계로 넘어오면 연고대를 쓰고 합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계 아이들이 하는 미적분과 기하가 확률과 통계보다 표준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인문계로 넘어왔을 때 상당히 유리해요. 그래서 나는 명문대에 가고 싶다. 물론 전공도 중요하지만 대학 간판을 높이고 싶다고 하면 보통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많이 넘어오기도 합니다. 이걸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어땠냐면요, 이과 아이들, 즉 미적기하를 선택하거나 과탐을 선택했던 애들이 문과학과로 넘어와서 합격한 게 거의 절반이나 그 이상이죠. 어머님들 옛날에는 경영학과 간다고 생각하면 문과였죠. 근데 우리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경영학과 친구들이 절반 또는 그 이상이 자연계인 거예요. 낮은 과든 전체적이든 거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이 이과 애들이에요, 현재. 그래서 문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문과는 되게 불리했죠. 왜냐하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보통 하니까 표준 점수상 불리하니까 결국에는 문과 아이들은 대학을 가기가 이과 아이들에 밀려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반작용으로 올해부터 입시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리면 과목 선택 제한이 없어졌어요. 즉 지금까지는 미적 기하를 선택을 하면 자연계인 거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면 인문계 학과만 갈 수 있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론상으로 확률과 통계와 사회탐구를 선택을 해도 의대를 쓸 수 있는 걸로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론상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론상으로는 바뀌었어요. 다 열린 거예요, 문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공대를 쓰자. 공대를 쓰려면 예전에는 과학탐구 2과목을 반드시 했어야 됐죠. 수학도 당연히 미적기하로 지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지정들이 사라지고 사탐을 선택해도 물리학과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입시가 바뀌었는데, 근데 그게 이론상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목 선택, 즉 수학을 미적을 선택하든 확통을 선택하든 기하를 선택하든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전공과 상관없이. 서울 시내 거의 모든 대학들이. 그리고 과탐 안 하고 사탐해도 이과 쪽, 자연계 쪽 학교를 쓸 수 있고 의대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셔야 될 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쓸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과목 지정, 수학과 과탐의 과목 지정을 폐지한 대학이 대부분인데 아셔야 될 건 유지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입니다. 서울대는 여전히 앞으로도 자연의학 계열은 미적분 기하해야 되고요. 과탐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수학은 계열 지정이 폐지됐어요. 확통해도 됩니다. 근데 과학탐구를 꼭 해야 자연계나 의대 갈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몇몇 의대나 뭐 메디컬, 약대 등등은 이렇게 과목 선택 유지한 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확통이나 사탐을 선택했을 때 메디컬 쪽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아주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열린 거죠. 열린 건데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가산점을 주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어요. 쉽게 말해서 자연계 친구들이 예전에는 과탐을 선택하고 미적을 선택해서 인문계 명문대로 넘어왔다면 이제는 인문계열 학과들에게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유리하게 바뀌었어요. 즉 인문계열 학과는 사탐 선택할 경우 가산점을 줘요. 당연히 자연계열이나 의대학과들도 의예 이렇게 메디컬들도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줍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는 열렸지만 가산점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연계 아이들은 수학은 워낙 미적이랑 기하가 표준 점수적으로 확통보다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 아이들은 당연히 미적과 기하를 하게 되고 과탐도 예전대로 하게 되는데 인문계열로 교차가 이제 앞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교차를 하려면 낮췄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탐 선택한 아이들이 인문계열에서 가산점 먹고 가니까요. 제도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탐 선택한 아이들은 인문계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 과탐 선택한 아이들은 자연계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 서로 교차가 안 되는 식으로 된 거예요. 교차를 하려면 가산점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낮춰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입시가 열린 것처럼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산점 제도 때문에 오히려 확실하게 나눠준 거예요. 즉 자연계 아이들이 엄마 나는 일단은 뭐 서성한 정도 노려보는데 내가 잘 나오면 인문계 쪽으로 넘어와서 연고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 아이들은 이제 자연계를 갈 수밖에 없고 물론 쓸 수 있지만 대학을 낮춰야 되니까 전혀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인문계 아이들은 자연계 아이들이 이과에서 문과를 침공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침공에 있어서 보호받게 된 겁니다. 예전처럼 자연계 애들은 자연계 공부하면 되고요. 문과 애들은 문과 공부하면 돼요. 뭐 사탐과 과탐을 섞어보겠다.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계 학생들은 과탐 지금 그대로 해주시고요. 문과 학생들은 자연계 아이들 넘어온 거로부터 방어하기 수월해진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고려대 논술이 신설됐어요. 꽤 많은 숫자를 선발하고요. 특히 4개 영역 등급학위 8 이내면 예를 들어서 경희대 낮은 과 정도 정시로 쓸 수 있을 정도면 논술로 고려대 붙을 수 있습니다. 원래 논술이요. 서울대랑 고려대만 없었어요. 서울 시내에서. 연세대가 있었고 나머지 학교들은 다 논술이 있는데 고려대는 몇 년 전에 논술을 폐지했어요. 폐지했다가 이번에 부활합니다. 경영대학은 좀 특이해요. 최저가 4, 5면 정시로 경영대학 거의 붙어요. 정시로 거의 붙을 애들이 논술도 그냥 또 쓰는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경영대학은 논술적인 어떤 유리함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일반적인 계열들은 꽤 최저도 높지도 않고 논술 써봄직합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문이과 교차 지원 이제 어려워진 겁니다. 이런 변화는 문과에 대한 보호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계는 여전히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 선택하시면 되고 사탐 선택하지 못하게 하시고 인문계열 지원자는 마음 놓고 사회탐구 선택 유지하시면 됩니다. 인문계열 학과 합격을 위해서 자연계열 과목을 선택하는 건 의미가 이제 없어졌다. 가끔 각 학교 최상위권 중에서 나는 서울대 경영대를 가기 위해서 이과 애들 공부를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가치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미적분, 수학을 너무 잘하면 미적분으로 해서 확통보다 유리함을 가져가는 경우는 있는데 이제 과탐까지 할 이유는 아예 없어졌어요. 고려대 논술 부활은 논술학대 신호탄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내용보다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러한 입시 정보는 사실은 인터넷이나 저희가 들은 책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닙니다. 일단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최근 이슈예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시면서 혼란스러우실 텐데 킬러 문항 제거와 쉬운 수능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년 이후에 수능이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이어질 경우에 정시의 경우에는 한 문제 차이로 대학 간판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쉬운 수능이면 변별이 안 되잖아요. 동점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시의 영향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수시의 중요성이 증가할 겁니다. 당연히 내신에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오히려 수능이 쉬워져 버리면 재수 반수생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수능이 쉽게 나온다고 킬러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나도 한번 의대 하면서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 1, 2학년 애들
다 뛰어들어요. 이럴 경우에는 재수반수생이 엄청나게 는다. 어때요? 재수반수생이 늘면 우리 고3들 어떻습니까? 고등학생들 불리하죠. 만약에 수능이 쉬워지는 거면 현재 고등학생들한테 유리한 게 절대 아닙니다. 입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확 많아지고, 그래서 절대 유리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내신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킬러 문항 제거로 정말 쉬워지면 역시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킬러 문항 제거로 인한 풍선 효과를, 왜 풍선 한쪽 누르면 한쪽 튀어나오잖아요. 결국 난이도는 유지하고 싶을 거예요. 난이도를 유지하고 싶으면, 즉 쉬운 수능을 지금 내지 않겠다고 했죠. 쉬운 수능으로 가는 게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이 의미는 곧 준킬러 문항이 국어 수학에서 많아질 거예요. 킬러 문항 정말 어려운 거, 예를 들면 수학으로 치면 뭐 21, 29, 30번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항들을 쉽게 내면 변별력은 갖춰야 되니까, 동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운에 의존한 입시가 되니까 준킬러 문항의 개수가 많이 늘면서 준킬러 문항의 난이도를 조금 올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험 시간 내에 시험을 완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은 킬러 문항 없앴다면서요? 왜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죠? 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러면 우리 정부도 목표를 이룬 거죠. 킬러 문항 없애는데 아이들이 더 어려워하고 변별력이 갖춰진다. 그럼 준킬러 문항이 많아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위에보다는 아래로 갈 거다. 이러한 예측대로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나오면 오히려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많이 불리하다. 준킬러 문항이 많이 나오는 걸 대비해서 그에 따라 공부 열심히 해주고 시간 내에 시간 관리하는 연습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는 진짜 국어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국어 비문학이 쉬워지거나 적어진다면 논리필연적으로 문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결코 쉬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절대 입시가 쉬워지진 않을 거다. 대학 들어가기 쉬워지진 않겠죠. 인원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수능이 쉬워지면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진 대로 힘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가 언제나 그렇듯 승리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실 건 전혀 없어요. 그냥 평소대로 공부하시면 되고 모두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만 하면 되고 이런 입시나 국어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콘텐츠들 제공해 드릴 거고요. 사실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지금까지의 입시 정보에 대한 설명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어디서나 접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신문기사도 있고 책도 들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동권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금부터 내신 중심으로 공부하시되 정시 수능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동학구는 내신을 못하면 수능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들의 문제들이 지금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죠. 내신 문제가 중학교 때랑 많이 다르고 우리 아이들 성적도 달라졌죠.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지문이나 외부 지문 가져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수능식이에요. 제가 지방 쪽에 있는 설명회라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지방 쪽에 있는 학교의 내신 문제랑 우리 목동 지역 내신 문제 많이 달라요. 우리는 수능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을 계속 열심히 해준 학생이 3월 달에 모의고사 보는데 요때쯤 되면 지금 내신 포기하고 수능만 준비했던 애들보다 내신 2학년 2학기 무렵까지 끌고 갔던 애들이 수능을 더 잘 봐요.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 이번 중간고사 완전 망했고 기말도 아마 망할 예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능을 할 거야. 세상의 어머님들, 아버님들, 2년 남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2년 남은 시험을 준비합니까? 지금부터 놀겠다는 얘기죠. 그건 공부할 마음을 먹어도 놀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신 때 우리 아이들 마음에 안 드시지만 그래도 막 새벽까지 공부한다고 스터디 카페 막 가고 막 그러죠.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잠도 줄이고.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5번 한 학생이랑 엄마 나 정시할래라면서 인터넷 강의 끄적거린 학생이랑 실력이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특히 저희 목동은 내신이 수능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신만 열심히 따라가도 3학년 1학기 3월 되면 어느 정도 모의고사가 나오는 구조예요. 이런 누적된 내신 공부의 총합이 학생의 수능 성적과 직결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고1 어머님들은 지금 내신을 포기한다는 말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참 미리 또 말씀드리는데 요 PPT랑 요 내용들이요. 저 종길이 커뮤니티 네이버에 있는 거 아시죠? 종길이 커뮤니티라고 저희 김종길 카페가 있어요. 거기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다 올려놨어요. 사실상 사진을 찍으실 필요가 없는 게 그대로 이렇게 캡처해서 제가 올려놨어요. 제 노승욱 선생님 게시판에. 오늘 사실 사진 한 장도 안 찍으셔도 다 있어요.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목동 강남 이렇게 입시를 하면서 전반적인 지원선이에요. 우리 아이가 내신이 몇 점대면 보통 어디를 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선이에요. 합격선이 아니라 보통 아이들이 어디를 쓴다는 지원선이고,
보통 요 표에 의해서 좀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고는 요 정도가 어디를 쓴다. 그리고 특목자사 강남은 요 정도가 어디를 쓴다고 정리가 돼 있는 거고, 오른쪽 끝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점수만 보는 전형이에요. 학생부 내용 전체를 보는 학생부 종합보다는 조금 커트라인이 많이 높습니다. 최상위권을 위한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은 되게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 저기 특목자사 강남이랑 일반고랑 우리 목동 지역은 여기 일반고, 일반적인 전국이나 서울의 일반고와 특목자사 강남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자제분들께서 이제 고3 때 입시를 하실 때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이제 학년부장 선생님들 입시하는 선생님들이 진학부장이죠. 우리 학교에서는 몇 점대가 어디를 붙어오고 있어라고 통계를 학생들한테 다 보여줘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지원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우리 아이가 주요 대학 의대를 가고 싶어해요. 그럼 지금부터 1점대 해야 돼요. 바로 이번 학기부터.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특히 목동에 많아요. 선생님, 그러면 무조건 내신 끝까지 잡아가야 됩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제가 내신을 강조한 이유는 공부를 안 할까봐, 올해 내년에 정시한다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해놓고 공부를 놔버릴까봐 내신을 해달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지역은 내신도 수능식으로 나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 성적보다 현저히 좋은 경우가 목동은 많아요. 왜냐면 내신 성적 따기가 우리 애들 다 잘하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내신 열심히 했는데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결국 정시 중심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그 기준점을 제가 오늘 정해드릴 거예요. 내신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현저히 잘 나오는데 자연계열이다. 그럼 저는 2학년 1학기 때부터는 수능 중심 합숙 전략을 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인문계열이면 2학년 2학기 이후에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수능 인문계열이면 1년이면 충분해요. 자연계는 그럼 왜 반년이나 빨리 정시중심 전략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과탐 때문에 그래요. 특히 생명을 할 거면 대부분 생명 많이 하거든요. 생명은 범위가 아시다시피 좀 어마어마하죠. 뭐 과학학원이나 이런 거 다 보내보셔서 아시잖아요. 생명은 정말 1년 만에 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저 생명뿐만 아니라 화학이나 물리 하더라도 1년 만에 바로 시작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지구과학은 좀 괜찮지만, 그래서 자연계열이면 요 여름방학 때부터 수능 중심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름방학 때부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내신이 정말 아주 수월하게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름방학 때부터 완전 수능 모드로 쭉 가는 걸 추천드려요. 인문계열은 2학년 2학기 때까지 버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추천드리고, 실제로 수시 어디 쓸지는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요. 수시 접수가 9월이에요. 근데 요 수시 접수 일주일 전에 뭐 있는지 아세요, 고3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있어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우리 아이의 성적이 딱 나오죠. 그 성적이 가채점 성적으로도 우리 요즘은 잘 돼 있어서 어디 쓸지가 다 나와요. 딱 우리 아이 9평 성적이 여기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보다 좋은 학교를 써요. 아직은 대학을 정하실 건 없고 학과 정도만 좀 정해주시고, 9평 성적 보고 6장 중에 4장은 상향, 2장은 안정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건 고3 때 디테일한 얘기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일단은 내신 열심히 계속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아무리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와도 학종을 좀 끝까지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신을. 왜냐하면 내신을 잘 끌고 가주면 선택지가 엄청 넓어져요. 수능만 우수하거나 또 내신을 포기할 경우에는 수능이랑 논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신이 여지가 있으면 모든 전형을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선택지가 훨씬 넓어지는데 그렇다고 공부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수능 어때요? 아이들 굉장히 떨겠죠. 굉장히 떨리겠죠. 굉장히 떨립니다, 실제로. 이 어려운 시험을 우리 아이들이 단 하루 맞이하는데, 그래도 나는 수시를 6장, 특히 학생부 종합을 좀 써놨으니까 혹시 오늘 내가 대박을 못 내더라도 좀 최전을 맞추거나 못 보더라도 내가 재수가 확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보는 거랑, 나 이거 망하면 완전 생재수다라는 마음으로 보는 거랑 시험 성적이 달라요. 수능은 내신과 달라서 사고력과 독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당일날에 수시를 내가 어느 정도 지원해놨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아이들의 수능 성적을 굉장히 올려줘요. 즉, 수시, 내신으로 어디를 써놨다라는 건 수능날 최고의 청심환이에요. 그래서 내신을 준비를 해줘야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잘 봐요. 실제로 이것도 나중 고3 얘기인데, 수시를 지원해놓고 면접이 대부분 다 수능 이후에 있거든요. 수시는 면접이 있어요. 대부분 수능을 잘 보죠. 그럼 면접장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수시 자동 탈락되고 그 수능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수능을 내가 잘 봤어도 수시 어디를 붙어버리면 수시로 가야 되는 건 아시죠? 그걸 납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시 납치라고 해요. 내가 수능을 대박 냈는데 근데 수시를 붙어버려서 그럼 수시로 가야 돼요. 실제로 수시를 나중에 꾸릴 때 이렇게 전략을 잘 짜셔서
아이들 모의고사가 잘 나오면 면접 있는 전형 중심으로 써요. 그 다음에 수능을 잘 봐버리면 면접을 안 가버리는 거고, 혹시 수능을 망치면 면접장 들어가서 그걸로 대학 가는 거고, 이렇게 짜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선택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수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정시만 하는 아이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죠? 떨리면 망치죠. 수능의 특징이 내신과 달라서 외우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이 이제 대학 전공을 결정해야 되는 어떤 최후의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생기부를 수시를 준비할 때 전공 적합하게 3학년 1학기까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과목 학교 선생님들께서 발표나 보고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언제부터? 기말 끝나자마자요. 지금 중간 끝나고 기말 사이에는 수행평가하느라 아이들 정신 없었어요. 그리고 기말 끝나고 바로 방학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시간이 1, 2주 있어요. 그때 보통 선생님이 공지를 합니다.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모든 학교에서 얘들아 발표하거나 과제 낼 거 있으면 내라. 그럼 세특 생기부 실어줄게 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열심히 내실 때가 곧 다가와요. 기말 끝나면 바로인데 그때 전공 적합하게 잘 꾸며서 내야 됩니다. 전공 적합하게 잘 준비해서 내야 되고요. 결국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생기부 각 항목을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아셔야 될 게 교내 대회 수상이랑 독서 활동의 직접 기재가 사라졌죠. 생기부에서 안 들어가죠.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거 참석하거나 독서에서 뭐 내면 각 과목 세특에 실어줘요. 그래서 없어진 게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회를 부여하면 최대한 참석하고 학생들이 보고서나 발표하도록 해서 최대한 세특을 풍부하게 꾸며야 되는데 기준점은 전공이에요. 내가 앞으로 대학에 가서 뭘 전공할지 지금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쫙 끌고 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써야 될지 아이들도 모르고 어머님들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생기부 우수 사례는 의대나 서울대, 연고대급 가져왔습니다. 요거 다 제가 종길이 커뮤니티 노수웅 선생님 게시판에 그대로 올려놨어요. 제가 계속 올릴 거예요. 이런 합격 사례들. 일반적으로 검은 글씨는 전교생이 똑같이 실리는 거예요. 빨간 글씨가 우리 학생들이 한 거예요. 한국지리의 일반적인 내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발표를 하거나 뭐 과제를 제출하면 이런 식으로 빨간 글씨처럼 뭐 추가적으로 실려요. 대학교에서 선발할 때 이 학생은 풍성하게 학교 생활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정시와 법 시간에도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발표들을 해서 실어주고 이렇게 실어줄 때 혹시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정해서 그거대로 쫙 통일시켜야 되는데 인문계는 그것에 의한 어떤 전공적 합적 통일성, 왜냐하면 학문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독특하게 언론 이런 게 아닌 이상 전공적 합하게 통일하지 않아도 합격하는데 많이 지장은 없는데 그죠? 요 경우에는 좀 특이하긴 합니다. 화법과 작문 시간인데 미학을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서울대 미학과 합격 생기부고요. 어떤 시간이든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의 과제들을 내주는 게 좋아요. 굉장히 동양미학과 서양미학에 대해 자세히 발표를 했고 PPT로 만들어 제시라고 써있죠. 다 생기부에 실렸고 이게 다 서울대에 의해서 평가를 받은 항목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연계 의학 계열은 굉장히 전공적 합성이 중요해요. 이게 안 맞으면 안 돼요. 수학이면 수학 얘기만 할 것 같죠. 이렇게 뉴턴의 미적분 탄생 물리학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죠. 근데 이 학생은 투투에서 CT 촬영의 원리를 적분으로 다뤘어요. 의대 합격 학생 기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를 낼 때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내용을 열심히 실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어 시간이면 영어 내용만 실릴 것 같은데 영어 발표나 보고서를 그죠? 역시 의대에 맞게 뭐 생명공학 이런 유전자 이런 쪽으로 넣었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모든 과목에 있어서 마치 강박증 걸린 사람처럼 전공 적합적 과제만 계속 내주시는 거예요. 미적분도 수학 얘기만 할 것 같지만 세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 현상을 미적분으로 모델링하고 그리고 인체 생체 시계 뭐 수학적으로 계산해보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 써있죠. 이거 다 우리 학생들이 한 겁니다. 수시를 잘 쓰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학생이 실제로 구글링이나 네이버 유튜브 뭐 연구 논문 다 찾아보되 학교 각 과목 선생님 상담하시면 과목 선생님들이 자료나 추천해줄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잘 돼야 그 학교의 입결이잖아요. 당연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시 잘 되는 학생들은 이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각 과목 선생님들한테 집착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래서 저 이것 좀 세팅해 넣게 발표 좀 하게 해주세요. 과제 좀 하게 해주세요. 학교마다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학교가 있고 별로 부여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본인이 찾아가서 각 과목 선생님한테 발표하게 해줘요. 뭐 하게 해줘요. 싫어요? 안 되면 독서라도 할 테니까 실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역시 화학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하죠. 의대가 학생이면 너무 잘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경제 수학이면 의대랑 전혀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어요. 이조차도 의료 데이터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쫙 실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인문계면 풍성하게 학교 생활하는 게 목표지만 자연계열이라면 전공 지금 빨리 정하셔야 돼요. 한 1, 2주일 내에. 그래서 그거대로 빨리 보고서 제출 또는 과제 발표 시작하셔야 돼요. 통일하셔야 됩니다. 물론 꼭 그래야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그런 학생보다 많이 유리하거든요. 물론 2학년 때 전공을 정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도 합격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지금부터 보고서나 발표자료 잘 내두면 정말 나중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부 종합의 어떤 특징이죠.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2학년 중후반까지는 내신 중심 학습 기조를 우리 목동에서는 유지해야 됩니다. 내신 벌써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기말도 안 봤죠. 우리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절망하지 말고 상승세를 목표로 가자. 조금도 늦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 수능의 불확실성, 수능 난도의 불확실성 속에서는 내신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됩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희 목동에서는 내신 열심히 하면 수능이 따라오니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들한테도 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해요. 정시 파이터를 하겠다고 하면 제가 많이 말려요. 실제로 큰일 난다. 정시 파이터를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3 되면 내신 중심으로 했던 애들한테 내신도 밀리고 정시 파이터 했으니까 수시도 못 써요. 그럼 수능 당일날에 이렇게 엄청나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수능도 못 치게 되면 갑자기 황당하게 재수 또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거니까 내신을 열심히 해달라. 특히 제가 드렸던 말씀, 수시 지원 가능성은 수능 당일 최고의 청심환이다. 이걸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얘들아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어. 이게 진짜 많이 해요. 특히 입시를 하다 보면 어머님도 아이들도 되게 편법 같은 게 많이 생각나요. 이렇게 좀 더 쉽게 아이들 명문대 보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또 더 좋은 전형이 없을까? 하면서 불안하니까 여기저기 상담 받으러 가시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결국 대학을 잘 가는 길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뭐 여기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가르쳐야 될 것은 지름길로 어떻게든 해봐라는 게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쉬운 지름길 도피처 찾지 말고 당장 잘 안 되더라도 인생 굴곡에 당당히 맞서는 자세를 가르쳐야겠죠. 대학이 전부가 아닌 거 사실이거든요. 물론 대학을 잘 가면 많이 이후에 조금 편하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꾸 편법 지름길 찾지 말고 전공법으로 당당하게 공부를 해서 뭔가를 성취해보는 경험을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해봐야 나머지 인생이 건강하겠죠.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금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 내신이거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2학년 말까지는 도전을 해보게 시켜주십시오. 절대로 정시 파이터 같은 편법을, 도피처를 찾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내신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세요. 그게 저도 또 학부모님들도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를 드리자면 입시제도 일단은 인문계와 자연계가 더 명확히 나뉜 셈입니다. 가산점 제도로. 우리 아이들이 혹시 엄마 이제 문이과 완전히 과목이 다 열렸다. 그래서 아무 과목이나 선택해도 된다. 그럼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연계열이면 과탐 피하지 말고 미적분 해주시고 기하나 인문계열이면 자신 있게 사탐해도 너 대학 좋은 데 갈 수 있다. 자연계들 침공 이제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의 이슈들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지만 결국에는 실력대로 가는 겁니다. 크게 안 변합니다. 그래서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열심히 하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해주실 때 다만 우리 혹시나 쉽게 나올 걸 대비해서 내신을 잘해두면 정말 유리하니까 우리 아이들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 특히 지금이랑 혹시 다음 학기 정도 좀 망치더라도 2학년 때 좀 큰 상승세 보이면 인생 역전 충분히 가능하다. 절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균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말씀드렸고, 제가 또 이제 수시를 그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학교 선생님들을 굉장히 괴롭히면서 보고서나 발표 열심히 해달라. 그리고 잘된 생기부들 제가 계속 종길이 커뮤니티에 올려왔고 계속 올릴 거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우리 애들 참고해서 발표 준비하거나 과제 준비하시면 돼요. 그렇게 정보를 수집하시고, 게다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생기부 자료들은 수도 없이 유튜브나 주요 자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갈 거고,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목동에서는 열심히 관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우리 아이들 믿고 내신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도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선 자세를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내후년 입시를 예측하면서 어쨌든 수시와 수능이 중심인 시대이기 때문에 입시 크게 안 변합니다. 그래서 최근 여러 뉴스 접하시겠지만 저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결국에는 성공합니다. 그 점을 아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목관 노승욱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